안녕하십니까. 바른명치과의원 명량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대한턱관절교합학회가 주관하는 수요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요 세미나가 저에게는 두 번째 수요 세미나인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TMD 환자의 교정치료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TMD 환자에서 포괄적 접근을 통한 교합치료라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TMD와 교합치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포괄적 접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치료된 증례를 검토하는 수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TMD와 교합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MD와 교합치료라는 단어에서 예상하셨듯이 TMD 환자를 교합치료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이 맞나? 라고 생각하신 선생님들이시라면 TMD 치료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TMD 치료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TMD 치료의 목표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을 회복하여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TMD는 자가 한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존적이고 가역적인 치료를 우선해야 한다고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NIH의 공고사항에서도 TMD 치료에서 교합치료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때에 따라서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TMD 환자에서 교합치료는 부정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MD 환자에게 교합치료를 한다는 말은 증거가 불분명한 치료 또는 과잉 진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합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나 TMD의 발생 원인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TMD 환자의 교합치료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교합질환은 저작 시스템 내의 모든 구조가 변형되거나 기능이 방해받는 것으로서 TMJ, 저작 근육, 그리고 치아의 교합면 사이에서 조화로운 상호관계가 불균형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합질환은 다음과 같은 치아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고 하였고, 근육, 치아, TMJ의 불평감과 관련된 첫 번째 요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TMD의 원인을 살펴보면 교합, 외상, 신부통증 입력, 정서적 스트레스, 이상 기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TMD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유발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 개개인의 적응 능력이 높으면 TMD는 발생하지 않게 되고, 적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TMD는 발현하게 되어 TMD 발현에 환자의 적응 능력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다른 요인보다 교합이 TMD 발현에 크게 기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교합에 대한 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단순히 증상 완화 요법으로 처치를 지속한다면 치아와 턱관절 그리고 지지 조직에 지속적인 변형을 가할 수 있으므로 TMD 환자에서 교합 치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TMD 환자에서 교합 치료에 대한 NIH의 입장에 대해 도슨이 그의 저서에서 언급한 사항 등을 고려해 볼 때 TMD 발현에 교합이 일정 부분 기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TMD 치료에 교합 치료가 의미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TMD 환자를 교합 치료로 개선한다는 말은 TMD 환자 중 명백히 교합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교합 치료를 시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명백히 교합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감별하기 위해 강의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적 접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포괄적 접근이라 함은 포괄적 진단과 치료를 말하는 것인데요. 포괄적 진단은 교합 질환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고, 포괄적 치료는 포괄적 진단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안정된 턱관절과 교합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괄적 진단에서는 힘과 관련된 원인 파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악구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장애는 염증과 함께 힘의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면 힘의 요소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쉽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괄적 치료는 안정된 턱관절과 교합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하는 것인데요. 도슨의 저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턱관절을 이루는 상태에서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전치부와 턱관절과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안정적인 구치부 교합 접촉을 형성하는 것이 포괄적 치료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괄적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단시간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플로우 차트를 기억하고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시행한다면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실제 치료된 케이스를 보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세 여환이 좌측 턱이 불편함을 주소로 내원하셨는데요. 파노라마 소견에서는 46번과 47번 부위에 치근단 질환이 관찰되고 있었지만 환자는 46, 47번 부위가 특별히 불편하지 않다고 하였고 좌측 턱만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축도하악 장애 분석을 시행하였고 시행 결과 좌측 마스터머슬의 로컬 마이알지아와 좌측 TMJ의 아스랄지아 그리고 관절 잡음을 동반한 디스크 디스플레이스먼트 위드 리덕션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CC를 해결하기 위해 자가행동요법,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2주간 시행한 후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10개월 후 재내원하셨는데요. 이제는 양쪽 턱이 불편하다고 하셨고 초진 때는 불편하지 않다고 하셨던 46, 47번이 많이 흔들려서 근처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임플란트 치료를 바로 받아도 되는지 문의하시기 위해 내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축도학 장애 분석을 시행하였고 시행 결과 좌우 마스터머슬의 마이알지아와 양쪽 TMJ의 아스랄지아 그리고 관절 잡음을 동반한 디스크 디스플레이스먼트 위드 리덕션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CC를 해결하기 위해 자가행동요법,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다시 시행하였고 3주 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었으니 이제 흔들리는 46번, 47번을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될까요? 46, 47번의 치주 상태가 좋지 않으니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군의 소견을 살펴보면 46번에 피스출라가 관찰되고 있었고 46, 47번에 치아 동요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치은 퇴축이 관찰되었는데요. 치주 소견에서는 치은 연화 치석이 관찰되었고 프루빙 시 블리딩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46번, 47번에서는 설측 치조골 소실이 심하게 관찰되어 발치가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TMD 증상이 호전되었으니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치주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으니 치주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치료를 해준다면 치은 퇴축이 있는 부위는 루트 커버리지를 시행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틀린 계획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환자에게 나타나는 염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염증과 관련된 문제는 원인 파악이 쉽고 대응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힘과 관련된 원인을 놓치고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치료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를 치료할 때는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하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찾아보는 포괄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환자분도 그러한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군의 소견으로는 전치부 반대교합과 상악치열의 심한 크라우딩, 하악치열의 커버브 스피가 관찰됩니다. 그리고 좌우 일대구치는 1급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하악치열의 크라우딩으로 인해 우측은 1급 견치 관계, 좌측은 2급 견치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고 상악치열의 중심선이 좌측으로 편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기능운동 시 11번과 21번의 프리매처 컨택으로 인해 하악이 전방으로 펑셔널 시프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교합 간섭으로 인해 하악 전치의 치은 퇴축이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측방 운동 시 우측 견치 및 소고치 부위에서 측방 가이드 부족으로 32번이 측방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상태가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치은 퇴축이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46번과 47번 또한 측방력을 많이 받았던 관계로 설측 피질골 소실이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측방 운동 시 23번과 41번이 측방 운동을 담당하였던 관계로 치은 퇴축이 가속화되지 않았나 하고 유추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합면에서 관찰하였을 때 36번과 37번에서 크랙 라인이 관찰되었고 대합되는 27번의 구개측 교두에 웨어 양상이 관찰된다는 점, 그리고 17번 디스탈 마지날 리지가 파절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구치부에서도 교합 간섭 또한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합 문제를 조금 더 면밀히 확인해 보기 위해 교합 분석을 시행해 보았는데요. CR 마운팅을 시행하였고 교합 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 11번, 21번에서 프리매처 컨택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COMIP 디스크레펀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MPI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화학 과도의 위치를 평가해 보았는데요. COMIP 디스크레펀시로 인해 좌우 관절 모두 전방 및 하방으로 변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전방 변이는 TMJ와 턱관절 주위 근육에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을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TMD 증상과 치아와 치주 조직의 파괴가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단순히 대응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되며 명백히 교합에 문제가 있으므로 TMD 환자일지라도 교합을 재구성하는 교합 치료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분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교합 치료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 구강내과, 구강외과, 보철, 보존, 치주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이러한 지식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안정된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적 접근을 시행할 때는 치료 목표 설정이 필요한데, 포괄적 치료의 목표는 안정된 턱관절과 교합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정치료와 구강내과적인 처치를 우선 시행하여 안정된 턱관절과 교합을 형성하고, 턱관절과 교합이 안정되었다면 이제는 외과적인 처치와 보철 및 보존 처치를 시행하여 더욱 안정적인 턱관절과 교합 관계를 형성하여 줍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안정적인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개념을 기초로 하여 실제 치료 계획을 설정해 봅니다. 교정 분석 결과 환자분은 심한 골격성 3급 부종교합 환자로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가 적응증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수술 교정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교합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 봐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 환자는 CR에서 ICP로 이행되는 과정 중 좌우 관절 모두가 전방으로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므로 이를 잘 조절한다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교합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합 관계가 개선되면 TMD 증상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교합 치료 계획을 설정하였는데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교합 관계를 개선하기로 계획하였고, 비발치 치료를 진행하는데 상악 치열은 후방 이동을 시행하고 1급 견치 및 구치 관계를 확보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26번 임플란트는 제거하고 새로운 위치에 재식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악은 커브 오브 스피를 해소시키고 1급 견치 및 구치 관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정 치료가 끝나면 46, 47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머지 치아에서도 보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을 치료 계획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치료 계획을 바탕으로 교정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C3 캐모플라지 치료에서는 수직 고경을 증가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잃지는 않아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치가 예상되었던 46, 47번일지라도 교정 치료 기간 동안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치주 처치를 시행하면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악 치아의 배열을 위해 기존의 26번 임플란트는 치료 중간에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악 치열의 후방 이동과 함께 상악 전치부에 IPR을 시행하였고요. 1급 견치와 구치 관계가 확보되고 교합 관계가 안정적인 것이 확인되어 새로운 위치에 26번 임플란트를 재식립하기로 하고 26번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식립 전후 파노라마 비교이고요. CT 비교, 그리고 구강내 사진 비교입니다. 3개월 뒤 26번 임플란트에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한 교정치료 결과가 안정적인지, 좌우 관절 위치는 허용할 만한 범위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스플린트를 장착한 후 평가하였습니다. 스플린트상에서 교합 관계에 변화가 없고 좌우 관절의 위치가 안정적인 게 확인이 되어 디본딩 시행하였습니다. 센트릭, 익센트릭 상태입니다. 디본딩 시 방사선 사진으로 치료 전 발치 예정이었던 46, 47번은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는 상태였고, 치료 전과 디본딩 시의 세브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교정 치료 후 FMA와 MM 플레인이 약간 증가하였고 AMB와 위치값도 상당량 개선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C3 캐모플라지 치료 특성상 전치부 지축 각도는 치료 전보다 치료 후에 상악 전치에서는 각도의 증가가, 하악 전치에서는 각도의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 전과 후에 셉을 중첩해 봤는데요. 중첩 결과 치료 전 전방으로 빠져있던 하악골이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약간의 시계 방향 회전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이부가 후퇴하면서 안모가 개선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악치열의 후방 이동과 함께 상악 전치의 전방 경사가 관찰되었고, 하악치열의 커브 오브 스피가 개선되면서 1급 견치 및 구치 관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본딩 시 WTMJ 파노라마 사진에서 과도 움직임의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CBCT에서도 좌우 관절의 위치와 형태 또한 정상 범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정치료와 구강내과적인 처치를 우선 시행하여 안정된 턱관절과 교합을 형성하였는데요. 이제는 외과적인 처치와 보철 및 보존 처치를 시행하여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전치부, 그리고 턱관절과 기능 운동을 방해하지 않는 안정적인 구치부의 교합 접촉을 형성해 줘야 합니다.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전치부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정치료를 통하여 엔테리어 커플링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C3 캐모플라지 치료 특성상 상악 전치부가 전방 경사된 관계로 오버젯 오버바이트가 셜로우합니다. 그리고 스마일 시 평가에서도 치료 전보다는 스마일 라인이 개선된 것이 확인되지만 하승 라인과 조화가 되지 않아 심미적으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존 치료를 계획하였고 12번부터 22번까지 다이렉트 레진 빌드업을 시행하여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비성을 부여하기 위해 인사이설 엣지 부위는 안으로 꺾어 넣어 조금은 자연스러운 외형을 갖게 만들었고, 이로써 스마일 라인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구치부 교합을 형성하기 위해 46, 47번의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고 나머지 치아에 대한 보철 치료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선 확립된 버티컬 디멘전을 유지하기 위해 46, 47번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다이렉트로 템포럴 크라운을 제작한 후 이미디어트 로딩을 시행하였습니다. 식립 전후 파노라마 비교이고요. CT 비교입니다. 그리고 4주 후 템 크라운을 프로비저널 크라운으로 교체하였고, 이어 순차적으로 나머지 치아도 보철 치료와 보존 치료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버티컬 스탑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종료 시 군의 소견입니다. 센트릭 상태, 이센트릭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났다면 재평가를 시행해보고 괜찮다면 유지 관리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치료 결과를 확인해보기 위해 CR 마운팅을 시행하였고, 교합 분석 결과 교합 간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PI를 이용하여 화학 과도의 위치 평가를 시행하였는데요. 평가 시 화학 과도가 안정된 위치에 있음이 확인되어 유지 관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지 기간 동안에는 야간 악습관에 대응하기 위해 스플린트를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팔로업대 상태인데요. 치료 결과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불편감은 없지만 하악 전치부 쪽 치은퇴 쪽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시린 느낌이 든다고 하셔서 환자분과 협의 후 하악 전치 부위에 루트 커버리지를 시행하였습니다. 3주째 4개월째 사진으로 하악 전치부, 치운 퇴쪽 부위 또한 개선시켜드려 시린 증상 또한 완화시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전과 치료 후 그리고 1년 4개월 팔로업대 군의 사진 비교입니다.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교합 치료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었고 치료 결과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TMD 환자에서 포괄적 접근을 통한 교합 치료를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명백히 교합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진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의 중요한 점은 관과되기 쉬운 힘의 요소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진단 과정을 거친 후에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포괄적인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때 포괄적인 치료의 목표는 안정된 턱관절과 교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